축산, 검협전. 36화 불타는 자운사. 음적을 벌하려 음란 소굴을 활활 태우고 서곡주를 구하려 자운사를 발칵 뒤집네. 법원은 재영운이 온 신교망으로 홍사를 막아내자 내심 놀랐다. 용비와 뜻을 맞춘 후 검광을 쏘아 아래쪽 빈틈을 공격했으나 무언가에 가로막힌 듯 오색구름 바깥을 맴돌 뿐이었다.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치민 유덕이 호리병에 든 홍사를 모두 뿌려 포위망을 겹겹으로 늘렸다. 당장 손을 쓸 수 없으니 일단 꼼짝 못하게 묶어둘 셈이었다. 온 신교망이 반시즌 가까이 버티며 재영운 일행을 지켜주었으나 계속 날아드는 홍사에 조금씩 힘을 잃었다. 오색 구름이 홍사에 밀려 점점 내려앉자 유덕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급박한 위기의 순간 돌연 천지를 뒤흔드는 우레소리와 함께 부서진 창살과 기왓장이 어지러이 날리더니 홍사가 피어낸 누런 안개와 붉은 구름이 순식간에 흩어졌다. 재영운 일행은 적들이 또 다른 사수를 쓰는 줄 알고 급히 온 신교망을 거둔 후 각자 본인 검광으로 제 몸을 보호하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때 공중에 두 사람이 나타났다. 한쪽은 외모가 수려한 도사이고 한쪽은 머리카락과 수염이 새하얀 뚱뚱한 화상이었다. 재영운은 동해 삼선의 고행두타와 자금낭의 효호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두 사람은 정파와 사파로 갈라진 지 오래인데 어떻게 함께 나타났을까? 세상 물정 어두운 재금선이 자운사에 지원군이 온 줄 알고 다짜고짜 뚱뚱한 화상에게 검광을 날렸다. 무례하구나. 당장 멈춰라. 고행두타가 소매를 펄럭여 재금선의 검광을 거두어들였다. 재영운이 얼른 동생을 잡아 끌어 두 사람이 누구인지 일러주었다. 법원을 비롯한 자운사 무리도 효월과 고행두타가 함께 등장한 상황이 의아하긴 마찬가지였다. 법원이 어찌된 일인지 물으려는데 고행두타가 효월을 돌아보며 먼저 운을 뗐다. 사형. 이 어린 후배들까지 끌어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방금 한 말 부디 숙고해 주시지요. 만약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면 숭산 1호와 제가 옥천관에 있으니 내일 정식으로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그러고는 효월의 답을 듣지도 않고 크게 소매를 펄럭였다. 대전 주변을 온통 금빛으로 뒤덮는가 싶더니 재영운 일행을 데리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법원과 자운사 무리는 효월에게 예를 갖추고 대전 상석으로 안내했다. 그러고는 서둘러 부상자를 치료하고 시신을 치웠다. 용비가 애제자의 비참한 죽음에 분통을 터뜨리며 당장 옥천관을 치러 가자고 고집을 부렸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아미파 실력을 눈앞에서 확인한 터라 잠자코 효월의 지시를 기다렸다. 효월은 방금 고행두타를 만난 일과 이제야 도착한 이유부터 설명했다. 허비량이 수차례 부탁하기에 자운사를 돕기로 하였으나 여러 소식통을 통해 알아보니 아미파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 숭산이로 외에도 뛰어난 검선이 수두룩하기에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두 제자만 먼저 보내고 사천 금불사로 날아가 절친 지비에게 도움을 청했다. 지비에게 사천 동부에 응거하는 종선생을 불러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은 사천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며 인연이 있는 몇 사람을 더 청했다. 다시 지비를 만나 정월 보름이 대결이니 하루 전날 자운사에서 만나자고 한 후 본인은 하루 앞서 자운사로 향했다. 거의 도착할 무렵 자운사 상공을 뒤덮은 수많은 검광을 보고 아미파가 벌써 쳐들어온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발길을 서두르려는데 누군가 그의 발길을 붙잡았다. 사형. 어디 가십니까? 잠시 이야기 좀 나누지요. 효월은 자신의 공력에 맞먹는 고수가 뒤따라왔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 검광을 멈추고 돌아보니 지난날 사제였던 고행두타였다. 훌륭한 제자를 거두어 도통을 전수하고 세상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아미파와 자운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시점에 불쑥 나타났으니
그 의도가 빤히 보였다. 어차피 행적을 들킨 마당이니 솔직히 말하기로 하였다. 본래 세상 일에 관심을 끄는 지 오래이나 오랜 벗이 이 대결에 힘을 보태달라고 하여 오게 되었네. 조용히 살고 싶으나 더 이상 딱 잘라 거절할 수가 없지 않나? 자네야말로 도통을 전수하고 조만간 성불할 것이라고 들었는데 어찌 속세의 일에 관여하는가? 허허, 저도 속세에 마무리할 일이 있어 외면할 수가 없었지요. 이번 대결은 결국 정과 사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형은 아미파 도우들과 동문의 의리도 있고 사부의 유언도 있었는데 어찌하여 이 싸움에 휘말려 이용당하십니까? 자네가 뭘 모르는군. 장미조사가 선계에 오른 후 아미파는 문파 세력을 믿고 약자를 업신여겼어. 특히 버릇없는 후배놈들이 아나무인으로 설치며 사람들을 괴롭혔지. 저기 자운사 상공을 뒤덮은 검광이 무슨 뜻이겠는가? 필경 아미파가 와서 싸움을 걸지 않았겠는가? 지금 이렇게 입씨름할 필요가 뭐 있나? 이미 대결 날짜를 잡았으니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일이네. 한바탕 싸워볼 수밖에. 고행두타는 설득이 통하지 않자 한숨을 내쉬고 답했다. 싸움이 시작되면 양쪽 모두 애군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정식 대결이 아니니 같이 가서 싸움을 중지시키고 보름날 저녁에 한 수 가르쳐 주시지요. 훗, 그렇게 하지. 효월이 먼저 검광을 타고 날아갔다. 자운사 상공은 홍사로 뒤덮여 오랫소리가 진동했다. 고행두타가 순식간에 효월을 앞서 나가 태을실내로 홍사를 깨뜨리고 재영운 일행을 구해냈다. 효월은 고행두타의 실력에 감탄하면서도 미리 말하지 않고 멋대로 실력을 과시하는 것이 몹시 불쾌했다. 한마디 하려는데 고행두타가 제 할 말만 하고는 후배들을 데리고 사라져버렸다. 부하가 치밀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효월이 이런 사정을 간단히 전하고 자신이 청한 지원군이 곧 당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들 크게 기뻐하며 벽사촌에 가서 제대로 한 수 가르쳐주자. 보름날 대결은 우리가 먼저 기선제압하자며 신나게 떠들어댔다. 이즈음 밀실에서 빠져나온 서국주는 본래 아무도 만나지 않고 조용히 무당산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한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때마침 도착한 효월을 믿고 사람들과 함께 대전으로 들어갔다. 법원은 서국주가 무사히 도망쳐 나온 것에 안심했고 용비는 법원이 서국주를 빼냈다고 생각해 화가 치밀었다. 흔들리는 촛불 옆에 서 있는 서국주는 평소보다 더 요염해 보였다. 이렇게 탐스러운 먹잇감을 눈앞에서 놓치다니 분하기 짝이 없었다. 서국주는 효월의 이야기가 끝나자 한시라도 빨리 이 음란 소굴을 벗어나고 싶어 벌떡 일어나 모두에게 예를 갖추었다. 나 서국주는 무당의 제자로서 지금까지 다른 파와 언한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날 큰 은혜를 베풀어준 허비랑 도사가 2번이나 비검전서를 보내왔기에 특별히 자운사에 힘을 보태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간악한 자들의 모략에 빠져 하마터면 그동안 쌓아온 공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문파의 명예를 실추시킬 뻔했습니다. 다행히 오행진기로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당장 원수에게 복수하고 싶었으나 아미파와 대결을 앞둔 상황이라 잠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를 그르치면 허도사를 뵐 면목이 없으니까요. 마침 효의 선사가 오셨고 곧 다른 실력자가 도착한다고 하니 공력이 부족한 저는 쓸모가 없을 듯합니다. 강산이 존재하는 한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검광을 타고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용비는 서국주의 가시 돋친 말이 영 탐탁지 않았고 그냥 두면 무당파와 언한을 맺게 될 것이 뻔하니 아예 끝장을 보기로 하였다. 이 배은망덕한 계집. 어딜 도망가려고? 용비가 밖으로 뛰쳐나가 검광을 타고 뒤쫓았다. 용비는 원래 악랄한 인간이지만 차마 서국주를 다치게 할 수는 없어 도망가지 못하게 검광으로 에워쌌다. 지금 순순히 내려오면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이다. 서국주는 용마루에 발이 묶인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또한 위력적인 구자모 의몽검을 상대할 수 없음을 알기에
몹시 초조했다. 이대로 붙잡히면 치욕을 당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에 차라리 스스로 목을 베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다. 도사님, 걱정 마세요. 일단 내려가 있으면 잠시 후에 누군가 구하러 올 겁니다. 익숙한 목소리인데 주위에는 분명히 아무도 없었다. 용비의 으름장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효월이 쫓아나와 서로 의가상의 분위기를 망치지 않도록 서국주를 구슬렸다. 서국주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대전으로 들어갔으나 용비를 보는 순간 분을 참을 수 없어 욕설을 퍼부었다. 사악한 악마놈. 날 끌어내려 어쩔 셈이냐? 내 놈과는 이미 철천지 원수가 되었으니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할 것이다. 조만간 죗값을 치르게 될 터이니 각오하거라. 서국주는 너무 분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물이 줄줄 흘렀다. 효월도 용비의 짓거리가 매우 못마땅했다. 하지만 서국주가 대놓고 그 일을 들추는 바람에 음란한 짓을 일삼던 대다수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으니 아무리 학렬이 높아도 대다수를 적으로 돌리기는 곤란했다. 잠시 생각한 후 용비가 서국주와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먼저 선수를 쳤다. 석도우가 분명 선의를 발휘해 왔을 것인데 용도우와 오해가 생기고 말았구려. 굳이 돌아가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으나 아무래도 이틀 뒤 대결에 적자는 영향이 있을 것 같구려. 노승을 봐서라도 사흘만 더 머물러 주지 않겠소? 그 후에는 머물든 떠나든 마음대로 하시오. 모든 것은 노승이 책임지겠소. 석도우의 뜻은 어떠하오? 사실 효월은 두 사람의 갈등을 잠시 가라앉힌 후 용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몰래 서국주를 도주시킬 심산이었다. 하지만 서국주는 자운사 무리가 모두 한 통속이라고 보고 효월의 호의를 완전히 오해했다. 욕제거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을 때 대전 밖이 떠들썩해지더니 승려 하나가 뛰어들어왔다. 후전에 불이 났습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